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내용을 함께 공유할까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국면에서 우리 정부는 참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고 국위를 그만큼 선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도 적극 협조하고 독려하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한편에서는요, 일부 수준 떨어지는 언론답지 않은 언론들의 말도 안 되는 배설과 그에 부하내동하는 안타까운 일부 한국인들로 인해서 우리 국익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 아닌 한국과 베트남 관계인데요. 현재 한국의 SNS라든가 일부 유튜브 상에서는요, 혐한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베트남, 아니면은 베트남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한국 같은 형식으로요, 베트남에 대한 성토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도 발끈하면서 보자 아니 정말 너무하지 않는가 라는 식으로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요, 참으로 안타까운 성토전이 오가고 있는데요. 어찌된 용분인지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차분하게 바라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금 한국과 베트남의 이와 같은 관계를요, 한국과 일본, 지금 특히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일본 사람들의 시각을 비유해 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인 하면은 적어도 저에게는요, 제가 일본 유학할 때 느꼈던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았던 괜찮은 사람들로 많이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는요, 편견과 아집, 불통의 속으로 갇혀들고 있다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능력하고 잘못된 그런 최고 지도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일본의 매스컴들도 빠르게 우익화되고 우경화되면서 국제관계에서도 과도하게 일본 위주의 일그러진 시각을 침소봉대하면서 심하게 왜곡 보도하다 보니까요, 일본인들은 그와 같은 일본의 매스컴을 통해서 한국을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입장이라든가 한일 양국 간의 객관적인 팩트도 잘 모르는 채 우리를 성토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과거 일본의 침략 사실이라든가 위안부 할머니라든가 혹은 독도와 같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 그 정황 등을 적확하게 제대로 일본 언론이 일본 사회도 보도해주고 알게 해준다면요, 일본인들 중에서 우리를 성토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비난하고 오히려 한국 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고개를 못 들 겁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일본의 이 나쁜 저질스러운 악질스러운 매스컴에 의해서 우민화 당하고 한편으로는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일본인들은요, 오히려 일본 정부를 성토하죠. 우리를 바보 취급하지 마라. 응? 너희들 때문에 소중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지 않는가? 엉뚱한 짓,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일본 정부를 오히려 성토하는 것이죠. 물론 일본인의 특성상 결집된 큰 힘으로 큰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일본인들도 알게 되면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네. 일본의 저질스럽고 사악한 일부 매스컴에 의해서 우민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의 이와 같은 한 단면,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정말 유사하거든요. 왜 그러냐? 현재 베트남 관련돼서 우리 매스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SNS에서 나오고 있는 베트남의 뒤통수 얻어맞은 한국이라든가 혐한의 끝판왕 보여주는 베트남과 같은 이런 자극적인 내용들, 이로 인해서 베트남도 발끈해 갖고 지금 한국과 베트남 사이가 안타깝게 되고 있는 것, 이것도 한국의 저질스러운 악질스러운 일부 매스컴에 의한 편파적인 보도, 너무 지나치게 우리 위주로 한 그런 보도를 보고 또 수준 떨어지는 경거망동하는 우리의 일부 네티즌들이 베트남을 그렇게 성토하다 보니까 베트남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도 안 들어주니까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슨 일인지 한번 볼까요? 이걸 보기 전에 지금은 베트남하고 이렇게 붙고 있습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요, 얼마 전에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19 초기에
중국의 상황이 가장 안 좋을 때 우리는 중국을 많이 도와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요. 중국도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 그런데 중국의 일부 지방 공항에서 그 사람들은 의료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니까 뭐 외국으로부터 많이 유입되면은 정말 일파만파 큰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하에 중국의 일부 공항에서는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중국의 지방 공항에서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켰다. 한국인을 격리 조치시켰다.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 매스컴을 보는 한 중국인들이 우리가 자기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만 그렇게 입국 금지시키고 격리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좀 의협심이 불타는 분들은 중국을 막 성토하고 그래서 한중 관계가 막 악화될 수 있는 기로에 놓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중국의 지방공항에 도착한 한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 그쪽에 도착하는 비행기, 모든 비행기에 타고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 중국인도 포함했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일률적으로 입국을 제한하고 열이 있으면은 격리 조치를 시키고 했던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은 보도하지도 않고 몰라서 보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무책임한 것이고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보도 안 했을 수도 있을 것이요. 한중 관계를 폄하시키려는 그런 인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만 발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교부도 한국에 있는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가지고 왜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냐 했더니 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외교부 고위 당국자에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인만 입국 금지시킨 게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 온 모든 항공기에 탄 모든 사람들, 중국인도 포함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똑같은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 당국자는 머쓱해졌죠?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대한민국 국익 손상된 겁니까? 체면 깎인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국인 격리 조치 취하지 말라고 우리 외교부 장관도 얘기를 했죠. 근데 왕이 부장은 차마 대꾸하지는 않았죠. 그냥 아유 한국은 원래 보도는 잘못된 보도에서 저렇게 잘못 이끌려가는 면도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한국인 격리 조치하지 말라는 것은 그래서 제3국 사람들한테 오히려 욕을 먹었죠. 이거는 우리나라 매스컴에 보도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즉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똑같이 격리 조치를 당하는 것인데 한국인만 그러면 격리 조치 예외를 취하라고? 어떻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너희들만 생각하는가? 어? 감염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취하는 것인데 어떻게 너희만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 라고 중국과 제3국 사람들한테 우리가 비난받았다는 것. 여러분 보도 안 됐으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악질적인 우리 매스컴에 의한 보도 자세고요. 이걸 모르니까 이 구체적인 그 중국의 당시 상황이라든가 중국의 의도 같은 것 모르니까요. 우리가 일방적인 것만 보고 막 댓글하고 울분을 토하다 보니까 한중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제3국 사람들은 한국 저놈들은 진짜 이기적이네. 지들만 어떻게 예외 조치를 취해달라고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 매스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사과는 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과는커녕 그 위에 또 중국의 위에에서 인천이 중국의 위에 고맙다고 중국이 힘들 때 마스크 등 의료 물자를 보내준 거에 대해서 답례로 마스크를 많이 보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불량 마스크였다고 또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우리나라 사람들 또 막 중국을 배은망덕하다고 성토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불량 마스크가 아니었죠? 조금만 매스컴이 한국 사람들 얘기만 듣지 말고 조금만 상황을 직접 파악을 하고 조사했더라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도하기 전에는. 그렇더라면 불량 마스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아주 간단히 알 수 있었는데 또 외교 문제로 비화될 뻔했지 않습니까? 이 극성스럽고 악질적인 그리고 수준 떨어지는 일부 매스컴에 의해서 또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경거망동하는 일부 한국인들에 의해서 우리 국익은 계속해서 훼손될 수 있는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번 베트남 상황도 저는 거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언론에서 문제 삼은 것은요,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2월 25일 대구에서 베트남의 다낭으로 출발한, 그래서 다낭에 입국한 80명을 사전 통보 없이 격리했다.
두 번째, 격리하는데 그 격리당한 한국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매스컴 보도인 것이죠. 자물쇠로 잠긴 병원에 갇혔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침에는 빵 조각 몇 개만 주었다. 라고 해갖고 우리 매스컴들은 그 갇힌 한국인들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해가지고 베트남이 또 그렇지 않다 하면서 발끈하면서 얘기했는데 베트남 측에서 얘기하는 것, 베트남 측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오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또 보도를 안 했죠. 우리 것만 일방적으로 보도하니까 또 문제가 됐고 2월 25일 날 일어난 것인데 아직까지도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팩트를 한번 제가 체크해 볼까요? 먼저 외국 입국자를 격리했다는 것,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잘못한 건 맞죠. 왜냐하면은 외교적인 절차상 사전에 통보도 하고 협조도 요청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죠. 무슨 사정인지 권위주의 국가들은요, 뭐 특히 과거의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였던 그런 국가들은요, 아직 그런 면이 적지 않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뭐 동구 유럽권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요.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 어찌됐건 베트남 정부가 그것은 좀 더 매끄럽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건 안타까운 것이고, 두 번째, 자멸죄로 잠긴 병원에 갇혔다고 하는데, 이거는요, 우리식으로 보면 확실히 문제인 것이죠. 병원에 병실을 자물쇠로 잠가 못 나가게 했다라는 것. 그런데요, 우리식으로 보면 문제지만 베트남은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병실을 합니다. 그런 격리 조치를 취할 때는 나와 갖고 돌아다니고 담배 피고 뭐 하고 하면은 격리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것도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라든가. 근데 그렇다면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우린 이렇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매끄럽지 못하다가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매스컴에서는 그걸 갖다가 우리 입장에서만 보도할 게 아니라 베트남은 본래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미리 우리도 그걸 알고 뭐 얘기를 요구할 건 요구해라라는 식으로 하든가, 우리 매스컴도 미리 베트남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죠.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빵 조각 몇 개만 줬다고 하는데 이것에 또 베트남 사람들은 발끈한 것이죠. 그 빵 조각이라는 것은 이름이 빤미라고 하는데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인 쌀국수와 함께 뭐 양대 베트남의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불려집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이 반미를 상당히 맛있어 갖고 많이 공수해서 먹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빵 조각 몇 개 준 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이 간식 형식으로 아침과 점심 사이에,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등 상당히 애용을 하는 전통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빵 조각 몇 개 형편없이 줬다라는 식으로 보도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보도를 보고 와 화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트남 당시 병원 책임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보도를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병원 측에서는 되게 억울해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먹는 빵보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사서 줬다라는 것이죠. 응? 우리도 뭐 짜장면을 일반적으로 짜장면 먹는다면 뭐 간짜장을 줬다나 뭐 삼선 간짜장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그거 갖다가 한국인들만 계속 뭐라고 하니까 자기들도 문제가 되면 좀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겐 따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베트남은 물가가 싸니까 10,000원은 상당히 고급식이거든요. 10,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순댓국 비슷한 그런 음식을 특식으로 다시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알고 베트남 사람들은 왜 저놈들만 저렇게 예외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돼? 라는 불만이 생기는 것이죠. 왜냐면요, 당시 대구에서 다낭으로 들어간 항공기에 탑승했던 사람이 80여 명인데 80여 명이 중에서 한국인은 20명이었거든요. 왜 한국인들한테만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인 격리 조치 당했다라고 이렇게만 하는데 금방 말씀하셨지만 항공기에 타고 있는 80명 전부 다 격리 조치 취한 거거든요. 근데 왜 한국인만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있는 제3국들도 다 당했는데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격리 조치 취하는 것은 병연군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 거기 가갖고 그거 처음 들었으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취지를 이해하고 하는데 왜 한국인들만 격리 조치 취했냐 이런 식으로 보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도와주고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배은망덕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십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 일부 저질스럽고 악질스러운 매스컴에서 우민화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본의 매스컴에서 우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 일본인들처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한국인들만 예외 조치해달라, 한국인들만 격리 안 된다라는 식으로 비춰지니까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혹은 제3의 국가 사람들한테 저 이기적인 놈들, 지들만 아는 놈들,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댓글을 쓰는 우리 한국인들도요, 좀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요, 우리 매스컴에 의해서 외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외국에 나가고 우리 한국에 대해서 뭐 안 좋게 했다라는 그런 것은요, 잘못된 것도 많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생각을 하고요. 그 매스컴을 보고 그대로 댓글을 쓰고 부르르 떠면서 분노하는 것보다는요,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하자. 그런 일부 악질스럽고 저질스러운 한국의 매스컴에 의해서 내가 부안해동해서 나도 거기서 왁 성토하게 되면요, 그 나라하고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 국익도 훼손되고 우리의 국격도 떨어지게 됩니다. 저놈들은 지들만 아는 놈들이고 저놈들은 항상 지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편견 속에 갇힌 놈들이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이 일부 매스컴들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국익 훼손이 이렇게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선정보도, 과잉보도, 침소봉대보도, 왜곡보도. 여러분, 우리 매스컴 탓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결집된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이번 총선을 정말 잘 해가지고요, 정말 잘못된 매스컴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응징할 필요가